중하위권 팀들이 누가 강등될지 몰라요. 현실하고 타협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운영을 할 수밖에 없어요. 감독들이 성장하는 데 있어서는 그렇게 좋은 리그라고 저는 생각은 안 해요. 이 콘텐츠를 기획한 이유가 있어요. 이게 무리뉴 감독의 인터뷰를 보면서 생각을 한 거거든요. 무리뉴 감독이 요즘에 요즘 감독들에 대한 인터뷰를 했는데요. 2004년에 난 포르투에서 챔피언스 리그 우승을 하고 첼시로 갔고, 그때 베니테스 감독은 발렌시아를 라리가 유에파컵 우승시키고 리버풀로 갔다. 근데 요즘은 이름도 잘 모르는 감독들이 프리미어리그로 진출한다. 이거는 내가 그들에 대한 존중이 없어서 말하는 게 아니라 그냥 사실이다. 이렇게 인터뷰를 한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꼰대가 돼가는구만. 그래서 제가 그 요즘 감독에 대한 변명을 좀 준비를 해봤어요. 그러면 제 변명에 대해서 맞다,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먼저 얘기한 그 조세 무리뉴 감독의 발언. 네, 발언에 대해서 일단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해요. 는 요즘에 프리미어리그도 감독을 찾는 데 있어서 엄청난 데이터 작업을 통해서 사실은 신중하게 결정을 하는 건데, 근데 보면은 확실히 70년대생 그러니까 무리뉴 감독 세대, 베니테스 감독 세대들이 조금 한 4, 5년 사이에 또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이 현대 축구의 어떤 전술적 트렌드를 빨리빨리 이렇게 체득화시키지를 못하고 있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사실은 조금 더 젊은 지금 32살의 휘르첼러나 이런 감독들이 프리미어리그 올 수 있는 거고, 또 이라올라나 이런 40대 초중반 요 젊은 층의 요 라인들이 슬롯도 그렇지만 마레스카 이런 라인들이 다 40대 중반 이하 라인들이에요. 그런 젊은 감독들이 들어오는 거죠. 그 무리뉴나 벤테즈 감독 세대가 빠르게 변화하는 이러한 전술적 어떤 체계 그 변화를 빨리빨리 체득을 해서 같이 나갈 수 있었으면 그 감독을 쓰겠죠. 그건 단순한 논리인데, 근데 글쎄요, 너무 꼰대스러운 발언 아닌가. 그래서 아실지 모르겠지만 오늘 지금 구성도 요즘 해설위원과 롱런한 해설위원님 지금 구성을 한 거거든요. 제가 이제 요즘 감독을 위한 변명을 할 테니까 네. 요게 맞으면 맞다, 아니면 아니다 판단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해설위원 얘기는 넘어가고. 어떻게 생각하세요? 요즘 해설위원과 옛날 해설위원. 저는 요즘 해설위원이잖아. 저는 옛날 해설위원이죠. 요즘 애들이 더 꼰대스럽다. 요즘에 이제 그쵸? 그 뭐라 해야 돼? 젊은 꼰대라고 하죠. 오히려 더 꼰대스러운 부분이 있지 않나. 요즘 PL 감독하기 힘든 이유 첫 번째는 전술이 예전에 비해 너무 복잡해졌다. 옛날에 아니 약간 근데 잠시만요. PL에서 감독하기 힘든 이유라 그랬잖아요. 감독하기 힘들어요? 요즘에? 돈 많이 주잖아. 아니 위약금도 많이 주고. 콘텐츠 진행이 안 되는데. 너무 꿀 아니야? 꿀 그지? 빨리 잘라주지. 위약금 따박따박 나오지. 웬 이거 이렇게 꿀이 어딨어 솔직히. 그렇죠. 사실은 그렇죠. 네. 몇백억씩 위약금 꽂아주는데. 야 진짜. 진행이 쉽지 않은데. 일단 옛날보다 전술이 너무 복잡해졌다. 약간 요즘은 정말 뭐 개인 전술, 부분 전술, 팀 전술, 공간 뭐 조지는 거부터 해가지고 옛날부터 전문 용어. 너무 훨씬 어렵다. 그러니까 옛날에 감독들은 좀 훨씬 편하게 했다. 네. 약간 이런 이유를 댄다면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근데 어느 정도 좀 일리가 있는 것 같아요. 최근에는 이제 공간이 제한적이잖아요. 축구는 공간이 제한적이고 시간도 제한적이고 사실 제한적인 부분이 많아요. 기본적인 틀 안에서. 그래서 이전에는 사실 그 공간을 어떻게 뭐 세분화하느냐 뭐 이런 거의 작업 자체가 뭐 국내 K리그만 보더라도 최근에서야 그런 게 많이 대두가 됐고, 또 유럽 축구 같은 경우에도 그거를 준비를 하고 있었지만 사실 그거를 구현하는 거는 시간이 꽤 오래 걸렸거든요. 최근에는 뭐 예를 들면 하프스페이스 이후에 뭐 14번 구역 막 이렇게 여러 가지 용어를 써가면서 그 공간을 어떤 식으로든 좀 공략을 하려고 하는데, 사실 공간이 제한적이니까 이제 그거에 대한 파이법이 저는 이제 거의 대부분 나왔다고 보여집니다. 전술적으로는 뭐 여기서 더 업그레이드가 나오겠지만 전술로만 시스템으로만은
이제는 거의 웬만한 거는 좀 나오지 않았나. 지금도 하프스페이스 막으려고 하는 팀들의 이 프리미어리그 중하위권 팀들도 그런 계획이 다 준비가 어느 정도 되고 있으니까. 그래서 확실히 뭐 전술로는 이제는 뭐 그야말로 감독질 하기에는 좀 어렵지 않나. 예, 저는 어느 정도 좀 동감하는 것 같아요. 저는 약간 다른 생각인데 음. 전술이 복잡해졌다? 뭐 맞는 얘기일 수도 있어요. 근데 지금 단계는 사실은 최근에 새로운 전술적 패러다임을 제시한 그 감독들의 어떤 체계 하에서 지금 어떻게 보면 상용화 단계거든. 최근에 비엘사 감독부터 시작을 해서 뭐 클롭 감독의 개개인 프레싱이나 또 펩 감독의 어떤 전술적 운영이나 뭐 여러 가지 형태로 진화된 그런 모델들에 대한 장점, 지금 정우원 의원이 얘기했던 합 스페이스에 대한 개념, 그 다음에 압박에 대한 개념, 팀 압박 체계, 그 다음에 빌드업에 대한 펩 감독의 빌드업에 대한 개념, 그 다음에 클롭 감독의 효율적 압박에 대한 개념, 팀 압박에 대한 개념, 그리고 거기에 추가적으로 뭐 또 수비로 전환된다면 뭐 시메오네 감독이나 뭐 옛날로 치면 아리고 사키부터 시작이 되겠지만 어떤 그런 블록 컴팩트한 블록 팀 그 지역 방어에 대한 개념, 거기서 지역 방어와 존 프레싱을 병행하는 에 대한 개념, 이런 것들이 사실은 최근 전술적인 트렌드에 있어서 얘기한 여러 가지 용어들이 또 새로 나오고 그랬잖아요. 뭐 하프 스페이스든 그 요즘에 강조하는 뭐 트랜지션, 네. 효율적 전환이든, 그다음에 어떤 뭐 구역을 설정하는 그런 부분은 이제 방법적인 논이죠. 네, 훈련 방법적인 부분에서의 어떤 또 그런 변화, 이런 것들이 지금 많이 패러다임이 제시가 돼서 거기서 장점들만 쏙쏙쏙 뽑아서 그거를 효율화시켜서 접목시켜서 거기에 자기의 조금 아이디어를 양념을 넣어서 만든 그런 유형의 감독들이 새로 나오고 있는 정도뿐이지. 예, 그렇잖아요. 뭐 나겔스만이 됐던, 그렇죠. 뭐 프리미어로 치면은 뭐 휘르첼러, 이라올라 뭐 이런 등등등의 이런 감독들이 그렇게 해서 그냥 나오는 거지. 그 방법론적인 부분들을 다 학습을 한 이후에 그거 갖고 어떻게 보면 조금 응용하는 단계, 상용화 단계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오히려 과거에 이 작은 공간 안에서 11명 대 11명이 공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 더 효율적인 축구를 할 수 있느냐, 이거를 아이디어를 짜내고 막 고민하고 하던 시절보다는 지금은 더 어떻게 보면 약간 수월해진 단계일 수도 있어요. 그리고 또 그 코칭 영역 자체가 되게 세분화됐기 때문에 지금은 네, 예전처럼 보스의 개념이 아니고 그렇죠. 전체를 통솔하는, 본인이 뭐 세트피스 전술, 뭐 전술, 저 코치까지 다 하면서 선수를 또 아우르고 팀 게임 플랜 짜고 이런 거를 다 하는 단계가 지금 아니고, 그렇죠. 상대팀 전력 분석하는 코치, 전술 코치, 또 세트피스 대비하는 세트피스 코치, 다 피트니스. 영역별로 피트니스, 피지컬 코치 나눠져 있기 때문에 지금은 오히려 지금 얘기했던 프리미어리그 감독하기 힘든 이유, 전술이 복잡해졌다는 보다는, 예, 전술이 복잡해졌다기보다는 복잡해지지 않은 것 같아요. 네, 오히려 지금은 그냥 아이폰이 나오던 갤럭시가 나오던 스마트폰 처음 나오고 나서 와, 이게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한 거 아니야? 그렇죠. 스마트폰이라는 게. 그러고 나서 이제 처음에 와, 그런 것을 기반으로 해서 여러 가지 그냥 조금씩 바꾸잖아. 그렇죠. 예. 지금은 그런 단계다. 그런 단계고, 또 여기서 한번 패러다임을 제시하는 감독군들이 나오면 한 번 또 바뀌겠죠. 네. 뭐 그런 상황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요즘 프리미어리그 감독하기 힘든 이유 두 번째는 예전에 비해서 모든 팀들이 전력이 상향 평준화됐다. 리그에 돈이 몰리니까 모든 팀들이 좋은 선수를 데려올 수 있고, 예를 들어 B클럽과 정말 하위권에 있는 팀들이 이렇게 경기를 했을 때 약간 B클럽들이 소위 이거 먹고 들어간다, 승점 먹고 들어간다 하는 경기들이 좀 사라져서 힘들다. 일단 앞서 장 의원님이 말씀하신 거에 좀 연장이라고 보여지는데, 지금 나와 있는 축구의 패러다임이라든지 어쨌든 최근 트렌드들은 저희 수면 위에 모두 올라와 있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활용하는 데 있어서는 확실히
가진 자와 갖지 못한 자, 이전에는 정보를 갖고 있는 자와 갖지 못한 자 차이가 좀 있을 수 있어도 팀마다 지금은 이제 그 패러다임은 다 가지고 있죠. 네,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거기서 이제 큰 차이는 많이 줄어드는 게 가장 큰 차이인 것 같고, 또 추가로 하나 생각이 드는 건 이 수준을 좁히기 위해서 뭐 여러 가지가 보강이 됐죠. 뭐 선수들도 좋은 선수들도 들어오고 코치진들도 들어왔는데, 가장 많이 제가 이제 어디 글에서 본 건데, 해외 기사에서 가장 많이 갭이 줄어들었던 게 바로 전력 분석관 위치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팀마다 지금은 프리미어리그 기준으로 A팀, 1군 팀 기준으로 10명씩 무조건 있대요. 전력 분석관이. 그게 이제 경기를 분석하는 분석관도 있고 상대팀을 분석하는 분석관도 있는데, 그때 그따구로 축구를 한다고. 근데 이제 그 갭이 이제 빅클럽, 저희가 흔히 말하는 뭐 빅4라든지 아니 빅6 팀들과 지금 저희가 흔히 말하는 강등권 팀들과의 갭이 거의 줄어들었다. 예, 그래서 이제는 뭐 분석에 관련된 것들 그리고 데이터에 관련된 것들의 수준차가 많이 줄어들어서 이제 말씀드리는 것처럼 상향 평준화가 어느 정도 좀 됐다, 이런 글을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펩과 그 클롭이 같은 리그, 그러니까 프리미어리그에 있었던 것도 좀 큰 영향이 있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두 감독이 영향력을 동시에 보여주니까 그 밑에 있던 18개 팀이 영향력을 동시에 받았어요. 근데 포인트는 뭐냐면 이 나머지 팀들이 동시다발적으로 급성장을 했어요. 뭐 지금 저희가 흔히 말하는 뭐 브라이튼부터 해가지고 뭐 아스톤 빌라, 뭐 웨스트햄 이런 팀들이 정말 급성장을 했거든요. 전술적으로 이제 성장을 하면서 상향 평준화가 된 거 힘든 거는 맞는데, 사실 감독은 어느 리그나 뭐 우리가 속된 말로 뭐라 그래, 족밥끼리의 싸움 막 이러잖아. 다 못해. 예를 들어서 20팀이 그렇죠. 다 못해. 그런 팀끼리 리그를 해도 사실 감독은 힘든 거예요. 수준이 다 비슷해지니까. 근데 예전에 프리미어리그 우리 국내로 송출이 좀 본격적으로 되던 네. 박지성 시절 2005년, 6년, 뭐 7년 요때만 해도 그래도 강팀과 약팀의 갭이 그래도 꽤 있었거든요. 그래서 약팀들은 뭐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나 아스날이나 또 당시에 이제 강호로 올라온 첼시나 이런 팀하고 경기하면 로우 블록으로 그냥 완전 내려서서 수비만 했어요. 점유율 완전 내주고, 그다가 이제 역습 하나로 어떻게든 지지 않고 비기려는 축구하고, 그렇게 실력 차가 월등히 났기 때문에 그럴 때는 사실은 강팀들 또는 잔류 안정권에 있는 중상위권 팀들, 우린 그래도 강등은 안 당해. 그런 팀들이 그래도 감독들이 조금 더 실험적이고 모험적인 전술 운영을 할 수는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이제 힘든 점이 뭐냐면, 이른바 빅6에 있는 팀들은 뭐 거기 그 중에 이제 우승을 노리는 팀들도 있지만 빅6에 못 들면은 모가지가 날아갈 수도 있고요. 그 밑에 예전으로 치면 그래도 우리는 안정권이야, 이런 생각을 했던 팀들, 우리는 강등을 안 당해. 예를 들면 뭐 아스톤 빌라, 뭐 에버튼 이런 팀들이죠. 오랜 기간 강등을 안 당하던 팀들. 그런 팀들도 지금은 강등을 당할 수도 있어요. 지금은 중상위권, 아니 중하위권 이런 갭이 거의 없어졌기 때문에 지금 승점 보세요. 올 시즌 울버햄튼이 독보적으로 지금 꼴찌긴 하지만 전체적으로 보면은 기량 차이들이 크게 없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어떻게 보면 감독들이 힘든 이유가, 아까 얘기한 빅6는 다른 목표 때문에 약간 부담이 크지만 그 밑에 있는 팀들은 경질 당할 수가 있어요. 강등 위기 때문에. 잔류를 확실히 하지 못하기 때문에 사실은 그게 힘든 거죠. 누구든지 좋은 축구를 할 수 있는 마인드, 아이디어는 있어요. 지금 왜? 다 나왔거든. 할 수는 있는데 감독들이. 근데 결국은 이제 그 팀에 가서 본인이 거기에다가 조금 더 아이디어를 넣어서 버전 2.0, 3.0을 만들어서 모험적인 어떤 운영을 할 수 있느냐, 그 차이예요. 할 수 있느냐? 못해요. 왜? 기본적으로 그런 운영을 하려면 시간적인 어느 정도의 캐파가 주어져야 되고, 또 선수들도 그렇게 확확 많이 바뀌지 않고 어느 정도 자기가 그래도 꾸릴 수 있는 고정된 선수들로 쭉 밀고 나가면서 그거를 담금질할 수 있는 어느 정도의 시간이 주어져야 된다는 얘기죠. 근데 지금은 중하위권 팀들이 누가 강등될지 몰라요. 그렇죠. 그런 상황에서 현실하고 타협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운영을 할 수밖에 없어요, 감독들이. 그러니까 말씀해주신 것처럼 뭐 우승을 누구나 할 수는 없지만 누구나 강등을 당할 수 있게 되면서 모든 팀들의 인내심이 좀 더 짧아졌다.
그러니까 감독들의 평균 한 1년 5개월 정도면 잘리는 구조가 돼버리니까 난 돈도 있어, 선수도 사줘, 근데 왜 못 이겨? 감독 나가. 약간 이렇게 되는 구조가 된다. 이 기간을 보장해주지 않는다. 인내심이 짧아졌다. 그래서 요즘 프리미어리그의 감독을 하기 힘들다. 그 인내심은 뭐 거의 십몇 년부터 나온 얘기예요. 이미 프리미어리그에 자본이 많이 들어오면서부터 나오기 시작한 얘기고 그때부터 맨날 잉글랜드 언론에서 하는 얘기가 뭐 가디언이 됐던 뭐 어디가 됐던 맨날 감독들 너무 빨리 짐 싼다. 너무 자주 바꾼다. 이게 맞느냐? 이 얘기가 맨날 와요. 매년 십몇 년 동안. 그건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에요. 왜? 돈이 있으니까. 차도 돈 있으면 자꾸 바꾸고 뭐 그렇죠, 그러듯이 그렇죠. 조금 마음에 안 들면 바꾸고 위약금 뭐 주는 게 사실은 선수단 주급이나 연봉이 워낙 세기 때문에 감독 연봉 위약금은 어떤 팀한테는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그냥 줘 버리고 그냥 바꾸는 거예요. 팀 분위기를 바꿔야 돼. 왜? 강등되면 엄청난 재정적 그 압박, 손실. 그게 프리미어리그 잔류하는 거 강등하는 게 너무 하늘과 땅 차이기 때문에 어떻게든 살아남기 위해서 조금이라도 리스크가 생기면 그러면 바꿔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어쩔 수가 없고 그렇기 때문에 감독들이 물론 힘든 것도 사실이고, 네. 그러면 위원님들이 생각하시기엔 한 어느 정도의 시간을 좀 줘야 된다고 좀 생각을 하세요? 저는 그래도 아르테타 정도? 7년쯤 되지 않았나요? 그래도 2시즌은. 네, 그러니까 만약에 프리시즌 기준으로 봤을 때 2시즌은 그래도 풀러주고 결정을 좀 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좀 들긴 하거든요. 뭐 장현님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결과 우선주의가 돼버리면 감독들이 판단할 수 있는 선택지가 줄어들게 되고, 그러니까 사실 아스날의 알테타는 정말 특이 케이스고 시간적인 여유를 이제 줄 수 없게 된 거죠. 당장 다른 팀들도 성장세가 좋아지고 하다 보니 결과를 바로 못 내면 이 감독이 추구하고 있는 바가 맞나 의심을 하게 되고, 그래서 저는 이제 그런 거를 다 포함해 봤을 때 우여곡절을 다 포함해 봤을 때 패턴이 굉장히 빠르거든요. 프리미어리그는 그 어느 리그보다. 저는 무조건 2시즌을 좀 풀러주는 게 예, 예. 그건 이제 강팀일 경우에 그렇게 줄 수 있겠죠. 아르테타 같이 뭐 이렇게 아스날이란 구단이 강등에 대한 정도 리스크를 갖고 시즌을 계속 유지하진 않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 거고, 본머스의 이라올라나 뭐 심지어 브라이튼의 휘르첼러나 뭐 몇몇 감독들이 있어요. 그리고 뭐 나이는 있지만 크리스탈 팰리스의 뭐 글라스너나 이렇게 조금 프리미어리그에서 각광받는 감독들, 성적을 내면 괜찮은데 좋은 축구를 하려고 계속 전술적으로 도전적인 전술 운영을 휘르첼러가 예를 들어서 했다. 그런데 성적이 안 나와. 왜? 지금은 프리미어리그 상향 평준화가 됐기 때문에 과거에는 그런 실험적인 운영을 해도 조금 좋은 전술일 경우에는 그런 팀들이 그래도 약점은 여전히 있거든요. 완전히 성숙된 전술이 아니기 때문에 약점을 공략할 만한 정도의 공격 파괴력 수준급 선수들이 많이 부족했어요. 근데 지금은 용납을 안 해. 지금은 휘르첼러든 뭐 누구든 이라울라든 이 감독들이 지금 완성 단계 감독들이 아니에요. 전술적 약점들이 좀 있단 말이에요. 다. 약점 보이면 다른 팀들은 다들 수준급 공격수들을 보유하고 있어요. 수준급 역습 자원들 윙포워드들이 있기 때문에 용납을 안 해요. 그냥 매겨버려. 그렇죠. 그래서 승률이 안 좋아져 버려요. 그래서 이런 팀들이 승률이 안 좋아서 강등 위기로 가죠. 그러면 더 이상 본인이 추구하려는 전술적 모험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현실하고 타협해서 실리적인 운영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 부분들이 전체적으로 보면은 이 프리미어리그에 어떻게 보면 조금 좋지 않은 어떤 악영향이죠. 성장하는 데 있어 감독들이 성장하는 데 있어서는 그렇게 좋은 리그라고 저는 생각은 안 해요. 그리고 마지막 이유를 한 번 더 챙겨봤는데 요즘 프리미어리그에서 감독하기 힘든 이유 네 번째가 선수 파워가 예전보다 훨씬 더 세졌다. 이게 예전에는 약간 팀보다 위대한 선수는 없다. 이 명제가 굉장히 잘 유지되는 시기가 있었는데 요즘은 천문학적인 금액을 받는 선수들이 팀 자체를 좌지우지 해버리니까 뭐 예를 들면 나 안 뛸 거야. 아니면 나 이적시켜줘. 뭐 이런 식으로 하면서 팀이 약간 폭파되어 버리는 약간 이런 경우들이 사실 뭐 프리미어리그든 이게 뭐 NBA든 다른 스포츠 종목들에서도 막 다 생기는 거예요. 돈이 선수들한테 몰리니까. 그러니까 감독들이 난 또 젊고 막 이러니까 선수들을 휘어잡기도 힘들어. 매니지먼트 하기가 너무 힘들어서
옛날만큼 이렇게 팀을 꾸리기가 쉽지 않다. 감독이 보스에서 이제 매니저로 어느 정도 이제 역할이 좀 바뀌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전체를 통솔하거나 약간 모든 부분에 영향력을 주는 것보다는 어떤 캐파가 좀 줄어들었단 말이죠. 이런 부분도 선수들에게 좀 영향이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뭐 예전에 뭐 알렉스 퍼거슨 감독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있었을 때 이제 보스의 역할이었는데 지금은 이제 어떤 국한돼 있다 보니까 감독의 영향력 뭐 약간 제한적인데 오히려 다른 코치들의 영향력이 그대로 유지가 되고 있으니까 그런 것도 영향을 줄 것 같고 최근 감독들이 여러 가지를 많이 요구하지만 저는 요즘에 가장 많이 부각이 돼야 된다는 거는 통솔력인 것 같아요. 예, 선수 관리 특히나 저는 이제 비니시우스랑 사비 알론소 사건을 좀 보면서 이제 선수가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예, 어쨌든 팀 전체를 기강을 흔들 수 있는 것들 그런 거는 확실히 좀 관리를 해줄 필요가 있지 않나. 근데 그 부분만큼은 구단에서 감독에게도 전적으로 좀 신뢰를 주고 권한을 좀 줘야 된다. 예, 그래서 그 매니징은 좀 확실하게 좀 돼야 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최근에는 더 그게 중요해진 것 같아요. 지금 뭐 말씀해 주신 그대로예요. 지금은 어떻게 보면 되게 비즈니스 영역화돼서 회사 같아요. 약간 느낌이. 요즘은 맞습니다. 예. 그래서 옛날하고는 좀 개념이 달라졌어요. 제가 K리그나 대표팀 선수들 또 에이전트 통해서 들어봐도 옛날하고는 감독을 대하는 생각하는 것들이 많이 바뀌어 있어요. 지금은 전술 코치 따로 있죠. 맞아요. 또 세트피스만 세트피스 코치가 데려와서 애들 데리고 세트피스 훈련 따로 하죠. 그다음에 수비 코치 또 있어요. 맞아요. 따로 하죠. 그다음에 심리 코치도 있어요. 멘탈리티. 멘탈리 잡아주는 또 따로 하죠. 뭐 다 따로 해요. 지금은 따로 다 그 선수들한테 들어가면서 그러니까 보면 그분들 팀장이고 여기 이제 부장님이 감독이 한 명 있는 거예요. 회사로 치면 그냥 업무적 관계죠. 그렇죠. 그래서 최후의 저 감독은 총괄 본인이 책임져야 되는 역할이고 그리고 거기서 이제 큰 틀은 잡아주겠죠 감독이 물론 큰 틀은 잡고 선수 그 선발 그 다음에 또 게임 전체적인 플랜과 컨셉을 잡는 역할은 하지만 지금 세무적인 부분을 감독과 선수가 서로 만나서 얘기하고 이런 게 과거하고 좀 많이 달라졌어요. 지금은 그런 업무적인 관계로 보는 느낌? 감독과 선수가 뭐 예를 들어서 저기 부장님인데 연봉이 부장님이 1억이에요. 근데 우리 저기 성과급제이기 때문에 이 회사가 예를 들어서 저 밑에 대리 뭐 이런 사원들이 있는데 그런 사람도 성과급을 뭐 20억씩 받는 거야. 그럼 뭐 그냥 이렇게 보면 부장인 거예요 그 사람은 감독은 그냥 말만 그냥 부장. 업무적 관계지. 요즘 또 세대들이 약간 또 그러한 성향도 좀 예전보단 강하죠. 물론 이제 과거 뭐 조선시대부터 뭐 요즘 애들은 맨날 일단 얘기가 계속 항상 나온다고 하지만 어찌 됐든 이제 그런 것들이 그런 얘기를 또 나오게 하는 이유가 아닌가 생각은 하는데 그럼에도 여전히 이제 선수마다 다 차이는 있겠죠. 네, 여전히 감독을 또 존중하면서 가는 또 선수가 있고 특히 우리나라 선수들은 그렇잖아요. 해외 우리나라 선수들 데리고 있는 감독들은 다 비슷한 얘기 하잖아요. 아 한국 선수들은 참 성실하고. 성실하고 감독 말 잘 듣고 네. 경청하고 그대로 따르려고 하고 막 자기 주장 내세우지 않잖아요. 외국 선수들은 뭐 불만 있으면 자기 주장 내세우고 감독이랑 또 말로 싸우기도 하고 뭐 이런 문화이기 때문에 확실히 그건 또 선수들마다의 성향에 따라서도 또 다르다. 그런데 그 해외 리그나 또 국내 리그 대표팀도 마찬가지로 제가 이제 뭐 간접적으로 듣는 거예요. 뭐 에이전트나 또는 가서 여러 가지 또 해외 축구는 뭐 기사나 여러 가지를 통해서 그동안 이제 이렇게 느끼는 거는 공통점은 그거 같아요. 요즘의 선수들은 감독이 능력이 있잖아요. 선수들이 봤을 때도 검증됐어요. 거기다 능력도 있어. 그게 그 팀 내에서 생활하면서 느껴지고 딱 그게 쌓이면 그건 감독 따릅니다. 선수들이. 근데 감독이 능력이 없잖아요. 그건 무시해 버려요. 요즘 선수들은. 그래서 그렇게 프랭크 패싱 근데 감독도 이게 그거예요. 토마스 프랭크라는 얘기가 아니고 감독도 길게 봐야 되는 감독이 있고 어느 정도 기간 동안 야 이거 여기까지야 딱 그거 느낌이 오는 감독들이 있어요. 아 이 감독은 한계가 요 정도까지고 능력이 이상 요 정도다 하고 어느 정도 확정 단계가 생기면 그러면 좀 이런 판단도 저는 그렇게 나쁘지 않다고 봐요. 그거를 뭐 질질 끌고 뭐 갈 이유가 특별히 있나? 네. 예. 처음으로 돌아가서 무리뉴의 비판은 합당하다.
그럼 무리뉴 감독이 그런 프리미어리그 이 정글에 와서 다시 검증. 예. 나이와 상관없이 그동안의 네. 업적과 상관없이 검증을 받아봐야죠. 근데 지금은 정말 힘들어요. 그래서 축구 자체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전술적인 어떤 지금 데이터베이스는 워낙 많아요. 워낙 많죠. 다 할 수가 있는데 지금 그렇게 합니까? 프리미어리그에 본인이 원하는 축구하는 감독 많지 않아요. 진짜예요. 그러면은 무슨 축구예요? 살아남기 위한 축구예요. 지금 감독들이 살아남기 위한 축구. 아까 얘기했던 빅 팀들 일부 빼고 중하위권 팀들은 살아남기 위한 축구. 그 어떤 축구예요? 효율적인 축구, 실리적인 축구. 롱볼, 다이렉트한 축구, 세컨볼, 수비 숫자 갖춰놓고 좀이라도 수비 리스크 줄이고 지지 않는 운영하면서 실리적으로 효율적인 전환 속에서 골을 만들어내서 승점 따고 그 다음에 잔류 살아남기 위한 그런 컨셉의 운영. 토마스 프랭크도 그런 스타일이에요. 그렇죠. 브랜포드도 그래서 그렇게 살아남는 거고 그런 중위권 팀들이 그렇게 살아남아서 성적을 내는데 경기를 주도해야 될 빅팀이 이런 감독이 그래도 성과를 냈네 하고 데려왔는데 그냥 중위권 때 하던 대로 그냥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그러면 안 맞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잘 데려와야 되는 거예요. 경기를 주도하고 재미있는 축구를 팬들에게 보여주고 성적은 당연히 나와야 되고 이런 빅클럽 같은 경우는 감독을 잘 데려와야 되는 거예요. 이 클럽에 맞는 감독을 데려와야 돼요. 저도 궁금했어요. 그래서 이 토마스 프랭크 감독 예를 들어서 시즌 전에 한국에 왔을 때 그래서 같이 스튜디오에 여기 오픈 스튜디오에서 제가 하도 궁금해서 물어본 거예요. 왜? 토톰이라는 클럽하고는 브랜포드의 어떤 그런 다이렉트하고 세컨볼 용감한 축구 이런 정도의 성향이 경기 기복이 있는 그 느낌으로 브랜포드도 계속 나왔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면서 이기는 경기는 3점 따고 버틴 경기는 비기고 지는 경기도 이기게 하지만 토트넘 같은 클럽은 조금 다르거든요. 팬들에게 재미있는 축구 계속 보여줘야 돼요. 안 그러면 홈팬들 되게 열받아하는 팀이고 그리고 계속 강팀으로서의 어떤 지위를 또 유지를 시켜주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고 경기를 주도할 줄 알아야 돼요. 이런 팀이에요. 그래서 제가 물어본 거예요. 그 감독한테 그런 축구를 올 시즌에 또 하겠다 그래서 그게 만약에 안 되면 어떻게 좀 바꿀 생각이 있느냐 그랬더니 이제 그런 생각은 없다 그러더라고요. 그래갖고 어떻게 하나 이제 지켜보는 사실은 시즌인 거죠. B클럽은 B클럽에 맞는 감독을 선임해야 되고 조금 장기간 두고 키워서 그 감독의 잠재성 포텐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정도의 가능성이 있는 감독. 잔류는 계속 시키되 강등 위험은 없이 그렇게 그런 감독을 데려와서 팀을 만들어 놔야지. 그렇지 않으면은 조금 시행착오가 생길 수 있다는 얘기죠. 요 영상을 누구한테 보여줄까요? 아무림? 슬로? 프랭크? 진짜 명강의입니다. 명강의. 저 나는 그래서 마레스카에 대한 얘기는 아무것도 안 했죠. 마레스카도 젊은 감독이에요. 네, 근데 그렇죠. 이제 미래를 보고 계속 지금 밀고 들어가는 거죠. 계속 배우고 있잖아. 성장형 감독. 근데 저는 다 배우고 있다고 봐요. 아, 그 그쵸. 배우고 있는 감독들이 조금 이제 겸손하게 그 부족한 부분 자꾸 습득하는 유형이 있느냐. 또 어떤 감독들은 경험이 아직 부족한데 계속 고집 피우고 나가는 감독도 있을 거 그렇죠. 아닙니까? 약간 젊은 꼰대처럼. 아무리? 내가 누구라고 얘기를 안 했어. 저희는 다 누구라고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누가 얘기 안 네. 해요. 그런 것도 사실은 이 감독의 포텐을 보는 데 있어서는 중요한 부분이죠. 매우 중요한 부분이죠.